안녕하십니까. 채소일 농업TV의 최수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농약을 살포했을 때 그 물의 온도가 매우 중요한데, 물의 온도와 또 살포 요령에 대해서 어떻게 살포를 해야 효과적인 건지 그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보통 그 고추를 예를 든다면 어린 육묘 육묘기 때 그 물을 아끼시느냐고. 그 육묘 때가 한참일 때가 보통 구정을 중심으로 해서 고추 모종을 기르는데요. 그때 하우스 내에서라든가 그 물을 주실 때 계곡물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 차가운 물이라든가 또 지하수라든가 이런 걸 쓰시게 되면 우리 고추 소위 작물들이 그 소위 경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 차가운 물은 사용하지 마시고,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하우스 내에서 그 실온 온도계 있지 않습니까? 지온계도 있고 온도계도 있으면 실온 온도계에서 그 하우스 내의 온도, 소위 작물이 측정할 수 있는 그 온도가 제일 좋습니다.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다가 겨울철에 사람도 차가운 물에 냉수 마찰 외에는 하면은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? 그래서 따뜻한 사람의 온도 36.5도, 또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통 그 야간의 온도 18도 유지하라 해서 열선을 깔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보통 하우스 내의 온도를 재고요. 특히 작물은 그 어떤 그 적외선 온도계로다가 해보면 그 작물 자체 내 온도가 기존 실내 온도보다 약간 높습니다. 보통 5도 정도 더 높은데요. 그거를 맞춰서, 물의 온도를 맞춰서 우리 육묘할 때 고추가 됐던 참외가 됐던 수박이 됐던 그 실온에 맞춰서 물을 살포하라. 그리고 너무 온도 체크가 되지 않으면 물을 살짝 데워서요. 데워갖고 보통 손을 담갔을 때 따뜻미지근할 정도면 제일 좋습니다. 그때 아무래도 시간이 되면 또 그 뭐 조루라든가 아니면 분무기에 넣었을 때 물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조금 더 높여서 그렇게 온도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. 평균 기억하기 좋은 건 한 30도, 물의 온도가 재봐서 30도면 작물에 그 육묘 기를 때 매우 좋다. 모든 작물들이 보통 그 마의 온도라 해갖고 28도, 적어도 뭐 28도, 32도 때 모든 작물들이 활력을 갖고 제일 잘 큽니다. 근데 기존 생명의 온도는 사람도 제일 좋은 온도가 23도였듯이 20도서부터 그 30도 사이에서가 모든 작물들이 생장을 잘 하는데요. 그걸 맞춰서 어렸을 때 육묘할 때는 물의 온도를 잘 맞춰라. 그래서 물의 온도가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여름에도 물을 주려고 호스라든가 이런 데 놓으시면 그 호스 안에 남아있는 물이 너무 뜨겁거든요. 보통 4, 50도가 넘습니다. 그러면 그 물을 갖다 줬을 때 일시에 작물들이 말만 못할 뿐이지 얼마나 뜨겁습니까? 그러면 그 데칩니다. 데워서 그 잎이 늘어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, 그때 관에 있는 물은 다 빼주시고요. 온도가 그 맞는 적당한 내의 온도를 갖다가 맞춰서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도 그 온도에 그 체온에 맞게끔 물을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이거를 너무 모르시고 지나치시면 매우 어렵습니다. 다음은 이제 농약의 살포 요령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, 여러분은 살포할 때 분무기로 하십니까? 고압식으로 하십니까? 아니면 미스트 분무기로 하십니까? 여러 가지로 나누겠는데요. 조루다가 주시는 분도 있고 다른데, 농약을 쳤을 때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1번에 보신 것처럼 일반 농약을 뿌리게 되면 옆에 선은 그 잎이라고 생각하고 잎을 눕혔어. 옆으로 평행하게 눕혔을 때 그 잎을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. 약을 뿌리게 되면 일반 우리가 흔한 예로다가 그 분무기로다가 뿌리게 되면 잎 옆면에 이렇게 농약 물 분자가 이렇게 하나씩 묻습니다. 근데 요 사이에서 보시면 요 약마저도 제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100발을 쏘면 실질적인 잎에 묻는 거는 20, 30발도 안 됩니다.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오래 붙으라 해서
전착제를 넣는 거고요. 전착제 넣을 때는 비 오기 전에는 전착제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. 보통 계면활성제니까 식혀 내려간다고. 그때는 좀 더 잘 달라붙는 고착성이 높은 전착제, 뭐 마카피라든가 아니면 송진 성분이 많이 있어서 잘 달라붙는 고착성이 높은 걸 하시고요. 1번 같은 예는 지금 일반 약을 뿌렸을 때 이렇게 약물이 크게 묻는다.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사이에 여기에 있을 때 곰팡이 포자들이 약재들이 오래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? 근데 며칠을 못 가거든요. 보통 2, 3일이면 그 약 성분이 떨어져서 이 약을 오래 한 번 치면 아주 그 수확할 때까지 약 성분이 남아있는 농약을 원하는 농민들도 계시지만 그럴 수가 없고요. 현실적으로다가는 그 다음에 약 성분이 휘발되고 땅으로 꺼지고 없어지고 하면 약재들이 남아있는 곰팡이들이 탄저병균이라고 예를 들면 이것이 약 성분이 없으니까 이 사이사이 간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넓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던 곰팡이 탄저병균들이 또 발생이 되고 또 발생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.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분무기로 쳤을 때 이런 방법이고, 두 번째 2번에 있는 것들은 또 고압식 분무기로 해서 약간의 좀 더 세밀하게 있는 그 분무기로 쳤을 때 약재가 굵게 넓게 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좁혀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죠. 그래서 여기에서 하면은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이 되는 거. 근데 우리가 집에 가정에 쓰고 있는 미스트 분무기, 소위 그 가습기처럼 뽀얗게 안개처럼 이 작물에 이렇게 많은 면에 다지점에 접촉할 수 있으면은 그만큼 병을 잘 잡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왕이면 분무기도 노즐 있는 데를 그 좀 더 세밀하게 가습기처럼 뽀얗게 안개처럼 나갈 수 있게끔 좀 조여주시고요. 좋은 그 꼭지, 분무기 그 꼭지가 있으면 그거를 사서 넣으시고, 또 제일 좋은 거는 안개처럼 약재가 나가는 미스트 분무기가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그 넓은 면적에 많이 묻어서 약재가 골고루 묻어서 그 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뿌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좀 확대해서 본 건데, 농약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렇게 잎에 뿌려지면 작물에 따라서 어떤 녀석은 털이 있고 매끈하고 약물 묻는 게 다 다릅니다. 그 중에서 같은 약이라도 이렇게 묻으면 여기에 보신 것처럼 옆에 각도가 있습니다. 이게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 물들이 뭉쳐서 그냥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, 또 기왕 뿌리게 되면 이 각도에 의해서 그냥 두껍게 익다가 휘발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면 이 간격과 농약과 농약 간격 사이에 있는 포자라든가 소위 곰팡이 포자가 있으면 이것이 약 성분이 있을 때는 잠시 멈추나 없어지면 바로 재발되고 병이 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 예방 위주의 약재 그 그룹 중에서 카사다 하면서 카 그룹들은 반드시 전착제를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고요. 이 전착제가 들어가면 이 표면 장력에 있는 이 각도를 더 눌러서, 우리가 말하는 이 약재를 눌러서 여기다 표시를 해볼까요? 하면 그 약끼리 뭉쳐서 옆으로 더 넓게 퍼지는 거죠. 그래서 시멘트 발라주듯이 납작 눌러서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착제의 역할을 합니다. 전착제의 역할이 보통 뭐 습전성, 고착성, 확산성 또는 약효의 증진성을 하지만, 실질적인 거는 약과 약을 뭉쳐서 눌러서 그 이 표면적에 골고루 발라줄 수 있게 하는 것이, 그 다음에 약효를 오래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전착제의 특성입니다. 그래서 같은 약이라도 그 온도에 따라서, 또 살포 요령에 따라서, 물의 그 온도에 따라서, 살포 요령에 따라서 약재가 다양하게 한 번을 치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오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왕이면 분무기보다는 고압식보다는 미스트 분무기, 이런 거로 해서 약재가 안개처럼 뽀얗게 날아가는,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보셨을 거예요. 드론 방제는 약을 원액으로다가 그 같은 면적에 많은 것을 골고루 많이 묻기 때문에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. 오늘은
물의 온도와 농약 살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최수일 농업TV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